안녕하십니까. 금속 소재 환경 노출 거동 8주차 강의 동영상을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작성 요령을 설명했던 알루미늄의 푸르베 도표의 어떤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파일을 공유해 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잠깐 공유를 해드리면, 이 푸르베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 코로존, 가운데가 패시베이션, 오른쪽에 또 코로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은 양쪽성 원소이기 때문에 산성 용액에서도 용해가 되고 강알칼리성 용액에서도 용해가 되는 이런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유를 한 파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알루미늄이 산성 용액에서 Al3가 이온으로 용해가 될 때는 이제 금속의 전위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Al 금속에서 Al3가 이온으로 이렇게 산화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양쪽성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도표를 봐주시면 여기에 아주 알칼리성이 강한 용액에서는 이렇게 AL이 AlO2- 알루미네이트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이온으로 이렇게 용해가 된다. 그럼 어떻게 이 알루미네이트 이온은 pH가 높을 때 안정할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르 샤틀리에의 화학 평형 원리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pH가 증가한다는 것은 뭡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하는 걸 의미합니다. pH가 낮으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해 있는 것이고, pH가 높다는 것은 이제 산염기 평형에서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떨어지고 OH 마이너스 이온 농도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pH가 증가하면은 H 플러스 이온이 생성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 르 샤틀리의 법칙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왼편에 이 반응물이 생성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AlO2-가 알칼리성 용액에서 안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표로는 이 정도 알루미늄의 푸르베 도표에 대해서 구두로 대략적인 양상은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판에 필기를 해가면서 푸르베 도표의 대략적인 양상을 알루미늄에 대해서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이라는 원소는 여기에 강의록 1페이지 금속 소재 환경 노출 거동에 대해서 알루미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공유해서 보여드린 파일만큼 정확하지는 않겠으나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여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도. 여기가 이제 부식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pH가 여기가 한 7 정도 됩니다, 가운데가. 그렇기 때문에 pH가 낮아지면 이제 Al3가 이온으로 이렇게 부식되어서 용액에 용해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pH에서 산화성 분위기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수용액에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수용액에 산소 존재. 이럴 때는 여기에서 pH가 7이 되면은 중성 분위기인데 포텐셜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이게 이제 볼트. 이 포텐셜은 좀 약간 여러분들이 생소한 어떤 변수일 수 있는데, 환원전이 체계 하에서 포텐셜이 높아지면 결국은 산화성 분위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Al2O3가 중성 pH에서 용액 내에 산소가 존재할 때, 이렇게 Al2O3가 되면 부식이 되지 않고 뭡니까? 상당히 내식성을 보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애매한 것이, 이 pH가 중성이라고 해도 약간 이렇게 pH가 왼쪽으로 치우치면은 금방 Al2O3 피막이 용해가 될 수 있죠. 이런 현상은 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됩니다. 그래서 Al2O3가 이 안정한 구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pH가 조금만 감소해도 Al2O3가 Al3가로 이렇게 용해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 반응식도 잠깐 파워포인트에 아까 이렇게 공유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좀 한 번 더 봐주실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떤 걸까요? 여기 있네요. 그죠? 지금 공유되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Al2O3가 여기 요 그림이죠. Al2O3가 Al3가로 되는 것은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이제 뭡니까? 전하의 중성이 유지가 되는 반응이라서 이건 화학 평형 반응입니다. 이온 평형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역시 반응의 방향을 예측하는 방법은 르 샤틀리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pH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pH가 감소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수소이온이 반응물로 소모되는, 다시 말해서 이 Al2O3 플러스 6H 플러스가 오른편에 있는 생성물이 되는 반응이 안정하다. 그래서 Al3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출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pH가 조금만 감소해도 금방 용해가 돼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력한 알칼리성 용액에서 이제 강알칼리 용액에서는 다시 알루미네이트 이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Al O2-라고 합니다. 이온으로 용해가 된다. 그래서 pH가 굉장히 또 커지면은 이 Al2O3가 이 알루미네이트 이온으로 되는 그런 반응식이 있을 겁니다. 한번 잠깐 공유를 해볼까요? pH가 굉장히 증가했다. 그럼 여기처럼 또 있을 겁니다. Al2O3가 이렇게 알루미네이트 이온이 돼버리는 건 아까 설명드렸죠? pH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하니까 이거는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왼편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게 이제 르샤틀리에의 원리가 되겠다. 중단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루미늄은 양쪽성 원소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된 그 물의 안정 영역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그런 두 개의 평행선이 보일 겁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여기서는 이제 산소가 안정하고 여기는 수소가 안정하고 이 안에서는 이제 수용액이 안정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용액 부식이기 때문에 이 물의 안정 영역에서 알루미늄이 이제 어떤 화학종 상태로 어떤 산화 상태로 안정한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Al3가가 됐고요. 여기는 Al2O3, 여기는 Al O2 마이너스가 안정한 것으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알루미늄을 이렇게 수용액에 집어넣고 pH가 중성인 분위기에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불안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대기 중에 AL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통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알루미늄 같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알루미늄이라는 금속 표면에 이렇게 수분이 공기 중에 습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모이스처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에 잠긴 게 아니고 이렇게 응축이 되는 거죠, 수분이.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Al 플러스 3가 이온의 농도를 대략 이럴 때는 대기 부식은 이제 좀 약간 특이한 그런 조건에서 발생하는데 약 10-3승 정도 단위는 이제 몰 퍼 리터라고 보통 설명이 되는데 이 정도의 분위기에서도 역시 이 Al2O3가 안정한 영역이 좀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축소가 된다. 이해를 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소가 되는 뭐 이런 걸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Al3가 이온이 생성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중성 만약에 대기 중에 이런 그 어떤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요소가 없다면 산성비는 주로 SO2나 뭐 NO2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는 H2S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습기가 있을 때 생기는 어떤 그 H2O의 분자층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분자층이라고도 하고 흡착층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add layer라고 보통 표시합니다. 이런 Al2O3의 알루미늄 표면에 생긴 이런 수분의 흡착층, 뭐 습기 때문에 생겼죠. 비를 맞은 거라고는 그렇고 이슬보다는 좀 더 정도가 낮은 이런 거 갖다가 수분의 흡착에 의한 이런 것이라고 한다. 이럴 때는 이제 이 안에 알루미늄 3가 이온이 약간 용해가 되는데 그때 농도가 얼마냐? 이것도 이제 뭐 스웨덴의 어떤 그 부식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10-3승 몰 정도로 간주를 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Al2O3가 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대기 중에 노출했을 때 알루미늄 구조물은 Al2O3가 안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막이 형성이 돼서 좀 내식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서 수분이 이렇게 어떤 습기로 인한 수분이 흡착이 됐을 때 거기에 산성 용액이 들어가서 산성 어떤 성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pH를 낮추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야말로 알루미늄이 이렇게 내식성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것 갖다 이제 부동태라고 한다. Al2O3는 이제 부동태. 금속 중에서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금속이 아니라 합금,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죠.
이렇게 염분, 다시 말해서 Cl-이온이 들어있는 용액만 아니라고 하면은 스테인리스 스틸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주방기구 이런 데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순수한 알루미늄이 안정한, 여기는 이제 뭐냐면 불활성 구역이라고 합니다. 금속이 안정하다. 전위를 굉장히 낮춰주면 그 영역에 도달하는데, 전위를 낮춰주는 방법은 이제 금속에 전자를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다. 금속에 전자를 공급하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음극 방식. 잠깐 여기 공유를 하면은 광희록 1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음극 방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금속에 전자를 공급해주면은 여기에 나오는 immunity 영역까지 불활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까지 금속의 전위가 떨어지면은 금속은 부식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아주 강한 산성 분위기에서 알루미늄을 집어넣고 방식을 시키는 것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다른 내식성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좀 배우게 될 주제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알루미늄의 프루베 도표를 작성을 할 때 지난 시간에 뭐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굳이 또 설명을 반복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에 잠깐 공유를 해서 보시면은 강의록 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는 수평선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밑에는 사선 두 개가 이렇게 점선이 확장이 되어 있는 사선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의미가 뭔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건 결국은 이제 프루베 도표에서의 이런 바운더리, 경계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네른스트 방정식이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네른스트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온의 농도를 얼마로 잡아주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 다시 말해서 부동태, 보호성 필름이 안정한 영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알루미늄 3가 이온을 1몰/리터로 잡느냐, 아니면은 10⁻⁶ 몰/리터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속이든 산화물이든 안정한 영역이 바뀐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잡는 거에 따라서 AL이나 AL2O3가 안정한 영역이 축소될 수 있음. 축소될 수 있다. 특히 이제 10⁻⁶ 몰로 잡게 되면은 AL 3가 이온이 이렇게 되면은 금속이나 보호성 산화물 피막이라고 보통, 알루미늄의 경우는 이제 금속은 당연히 AL이 되고요. 보호성 산화물 피막은 당연히 AL2O3가 되겠습니다. 산화물 피막이 안정한 구간이 축소됩니다. 영역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이 부식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걸 갖다가 잠깐 이제 저기 도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에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자, 여기에서 이제 공유를 잠깐 먼저 해 보시면은 여기에 강의록의 2페이지 메뉴에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수평선이 두 개가 있고 하나는 Al3가 이온이 1몰 있고 밑에 거는 Al3가 이온이 10-6승몰이 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렸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미는 바로 먼저 금속 이온이 금속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반응을 이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기술한다고 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평형 전위가 얼마냐 하면은 Al3가 평형 환원 전위 값이 마이너스 1.662V가 된다. 이런 정보가 있을 때 Al3가 이온의 농도가 이 농도가 평형 전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이렇게 평형 전위에 효과를 규명하려면 네른스트 방정식을 이제 이용해서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2의 Al3가 2제로의 마이너스 3분의 0.059의 로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다가 Al3가 이온 농도를 써주는 것인데 이때 이제 Al3가 이온 농도가 1이면은 그대로 2제로 Al3가 마이너스 2.662V가 돼서 저 값이 바로 이제 앞에 그렸던 보여줬던 위의 수평선 마이너스 1.662 정도에서 이렇게 뭡니까 왼쪽 y좌표를 만나고 있죠. 이걸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Al3가 이온의 농도가 이게 10-6승이다. 이렇게 되면은 E는 마이너스 1.66 마이너스 3분의 0.059 로그에 10-6승 분의 이게 만약에 10-6승 분의 1은 그냥 10-6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쓰면은 6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1.66 마이너스 2 곱하기 0.059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한 1.78 정도 이렇게 나와서 수업 자료의 2페이지에 밑에 있는 위의 그래프의 위의 그림의 밑에 수평선 AL 플러스 3가가 마이너스 10-6승이니까 왼쪽 y좌표하고 만나는
값이 마이너스 1.18V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록에 또 사선이 있는데 이 사선의 방정식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굳이 이걸 뭐 한 번 더 해보는 이유는 이제 영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금속이 보호성 산화물 피막,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Al2O3로 안정한 영역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좀 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있는 그림을 좀 보면 이렇게 공유해서 여기 사선 두 개가 있고 왼쪽에 이렇게 점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두 개의 평행한 사선이 보일 겁니다. 이 사선의 방정식은 이제 결국은 밑에 AL하고 위에는 ALO2-가 있고 그래서 AL하고 ALO2- 사이에 어떤 반응식에 관련된 네른스트 방정식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값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파워포인트에 보여드리면 알루미늄하고 AL 이 사선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은 이제 결국은 평형 전위가 이렇게 환원 전위 방향으로 환원 반응 방향으로 기술했을 때 마이너스 1.262V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잠깐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Al2O3 AlO2- 더하기 4H+ 더하기 3개의 E-는 Al 더하기 H2O가 된다. E는 아까 설명한 그대로 네른스트 방정식을 쓰겠습니다. 이 값이 E0가 되겠습니다. E0에 알루미네이트 이온하고 이제 알루미늄하고의 어떤 평형 전위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0.059의 로그 반응물의 이온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AlO2- 되고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H+의 사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걸 다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1.262V가 되고 플러스 AlO2를 위로 올려주니까 플러스 0.059 나누기 3 로그 AlO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0.059 이게 pH가 됩니다. pH는 아시겠지만 이제 로그 수소이온 농도분의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선의 방정식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잠깐 여기 보여드리면은 위에 있는 사선은 AlO2-의 농도가 1몰이다. 밑에 있는 사선은 AlO2-의 농도가 10-6승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잠깐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서 AlO2하고 4H+하고 3E 저 방정식이 칠판에 써 있는데 그 방정식에 대한 네른스트 방정식을 지금 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1몰일 때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이게 AlO2- 이온 농도가 이게 1이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거는 마이너스 1.262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0.059 pH가 돼서 pH가 이게 x라고 했을 때 x에 대해서 1차 함수꼴로 전위를 나타내면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사선이 된다. 그래서 pH 함수라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AlO2- 의 농도가 10-6승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다가 이제 10-6승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2에 나머지 첨자인데 생략하겠습니다. 같으니까 AlO2- AL이 되겠죠. 2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0.059의 로그 AlO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0.059의 pH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값이 10-6승이면 역시 이 값을 집어넣고 전개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올까 해봤더니 마이너스 1.262 마이너스 1.38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0.059의 pH가 나왔는데, 아까는 이 두 번째 항이 0으로 가버렸는데 AlO2- 이온 농도가 0일 때, 1일 때, 지금은 이만큼이 생겨버렸으니까 사선이 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 결과가 뭐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도표가 여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그림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그 마우스에 커서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밑에 사선을 보시면은, 자, 사선이 위에 있을 때가 1몰이었을 때, 사선이 밑에 있을 때가 10-6승몰일 때니까, 위에 있을 때는 AL2O3가 여기 안정한데, 1몰일 때는 AL2O3의 영역이 이렇게 꺾어지는 이 안에 면적이 다 되겠습니다. 1몰일 때는 저까지 가죠. 그러니까 4번, 5번, 6번 그림을 한번 그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AlO2-가 10-6승몰일 때는 이렇게 감소한다. 잠깐 칠판으로 보여주고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저 방정식으로 이제 1차 함수꼴을 유도를 한 것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서 보시면은 이런 도표가 있고요. 이게 결국은 알루미늄의 프르베 도표의 일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온 농도의 금속 이온 농도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O2- 농도가 X이고, 그리고 Al3가 이온의 농도도 얼마죠? 10-6승일 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영역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하얗게 지금 표시한 영역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기울기가 바뀝니다. 여기 사선 이렇게 해서 여기가 AL3가, 그죠? 여기가
여기가 Al2O3. 여기가 그래서 이제 내식성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Al2O3가 그래도 여기 중간 정도의 포텐셜에서는 영역이 좀 넓어야 되는데 이 영역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만약에 비교의 목적으로 이 Al3가 이온 농도와 이온 농도와 농도가 1몰일 때 이때 영역이 어떨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아까 여기서 점선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선은 이렇게 기울기가 틀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1몰일 때는 여기까지 온다 이거죠. 여기가 여기서 안 끝나고 이만큼 봅시다. 이만큼이 어디냐 하면은 자 여기가 얼마였죠? 10의 -6승 몰일 때 Al2O3의 면적이었는데 이제 1몰일 때 Al2O3의 면적은 이만큼 증가했다. 1몰일 때는 이만큼. 내식성 관점에서 훨씬 더 유리하려면 이제 금속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내식성 관점에서 유리하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Al2O3는 이제 뭐냐면은 알루미늄의 표형 전위가 아까 여기 밑에였죠. 마이너스 1.664V면은 저 밑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 값이 0일 때니까 마이너스 1.664V. 그러니까 철은 저게 뭐냐면은 AL의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1.664V가 되고 철의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0.44V이기 때문에 이거는 2제로 이거는 마이너스 0.44. 근데 철의 환원 전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철보다 알루미늄이 이렇게 대기 중에 노출시켰을 때 부식이 잘 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철보다 환원 전위가 낮기 때문에 AL을 대기 중에 놓친 대기 중이나 수용액에 노출 시
철보다 부식이 더 잘 될 것이다. 부식이라기보다는 산화라고 합시다. 철보다 부식이나 산화가 잘 되겠다. 부식이나 산화가 잘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반대다 이거죠. 실제로는 철이 더 부식 잘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중성이나 알칼리성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중성 분위기에서 알칼리성도 안 됩니다. 알칼리성에서는 알루미늄은 아까 AlO2-로 높기 때문에 알칼리성도 안 되고, 알루미늄은 오로지 중성 분위기에서만 철보다 좀 나은 내식성을 보인다. 왜? Al2O3라는 이런 보호성 피막이 왜냐하면은 Al2O3라는 부동태 피막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부식 용어에 적합한데, 부동태 필름이 형성되어 금속을 이제 부식 분위기와 차단시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Al2O3의 안정 영역이 커져야 되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Al3가 이온이나 AlO2- 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A의 부동태 필름이라는 말은 바로 연력학적으로는 AL이 FE보다 더 잘 부식될 것이 예측되나, 왜냐하면 아까 환원전이가 이거는 마이너스 1.664V였고 철은 마이너스 0.44V였으니까 실제로는 Al2O3라는 반응 속도론적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적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부식이 되려면은 이 반응물이 금속이 산화제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산화제하고 금속 간에 접촉이 안 되게 Al2O3라는 이런 부동태 피막이 막아준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키네틱 배리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자연현상에서 이런 건 아주 많죠. 연력학적으로는 분명히 저것이 빨리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왜? 이런 키네틱 배리어,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부식공학에서도 저런 예가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의 어떤 Al2O3 피막이 생기는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1부의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3공학관입니다.